안녕하세요. YBN 강남센터 김노은 강사입니다. 저와 함께 나 혼자 끝내는 중국어 첫걸음이라는 교재로 차근차근 중국어를 배워나가실 텐데요. 먼저 우리 교재는 1강부터 13강까지 1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발음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강좌부터 1과, 2과, 3과 차근차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중국어라고 하는 것을 한어라고 말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교재에서는 한어책, 그리고 한어 선생님, 나 한어를 배워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거예요. 왠지 중국어 하면 가운데 중, 나라 국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를 쓸 것 같은데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커가지고 그 중에는 많은 소수민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한족이라는 한족의 언어, 한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한어 안에는 무수한 그런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베이징을 기준으로 한 표준어, 즉 보통화를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중국어를 딱 배우려고 시작을 하셨는데 뭐 여기저기서 그래요. 야, 중국어는 성조가 있어서 어렵대 해가지고 성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성조의 존재를 아셨어요.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성조라고 하는 것은 소리성, 가락조 해가지고요. 소리의 가락, 즉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뭔가 이렇게 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중국어가 바로 이 성조에 의해서 의미도 달라지고 그리고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하는데 이것부터 한번 익혀볼까요? 자, 중국어 성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어에도 성조가 있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어에도 성조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경상도 사투리를 보면 나온대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에 뭐가 있나 봤더니 숫자 2랑 알파벳 2를 이용해서 왜 그 말 있잖아요. 2의 2승이래. 야, 그거 답이 뭐였어? 수학 정답이 뭐였어? 하면 야, 그거 답이 2의 2승이야 하는 게 그래? 알파벳 2에 숫자 2로 이렇게 받아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정답은 2에 2승 이래. 자, 이거는 뭘까요? 네, 알파벳 2와 숫자 2를 나타내는 발음이었는데 만약 좀 잘못됐다면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글로 배웠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어에도 사실은 이렇게 음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에는요,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소리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음, 모음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 이 음감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중국어는 하나하나의 음의 높낮이가 있다고 하고 이걸 성조라고 합니다. 성조에는 그림을 보니까 총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네요. 그리고 그 그림마다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름이 붙어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죠? 하지만 이거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이거 몇 성이에요? 하는데 그것은 높고 평평하게 읽어야 돼. 이러면 좀 여러분들 아무래도 의사소통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조마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과 그 소리의 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짝꿍을 지어서 연습을 해주세요. 자, 1성부터 4성까지 제가 한번 소리를 내볼 텐데 그냥 우리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소리 아로 해볼게요. 자, 1성 아, 2성 아, 3성 아, 4성 아.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가 말할 때 정말 이런 소리를 내나? 네,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밥 먹었니? 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잘 들어보세요. 你吃饭了吗? 네, 이제 들리나요? 자, 이렇게 글자마다 사실은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가 있고 1성인지 2성인지 3성인지 이제 귀 기울여서 들어보셔야 돼요. 자, 1성을 내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막 어떻게 어떤 음에서 소리를 내지? 내가 솔 소리를 내야 되나? 아니면 이거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만약에 음을 찾고 계신다면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소리의 영역대에서 우리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왜 전화 받을 때 여러분들 약간 예쁜 소리 내지 않으세요? 약간 여보세요 이러지 않고 여보세요 이렇게 받죠? 그래서 약간 가식적이긴 하지만 조금 예쁜 소리로 전화 받는 것처럼 한번 우리 여보세요 해볼게요. 여보세요.
그래서 조금 내가 보통 말하는 음보다 약간 높게, 왜 가장 예쁜 소리가 솔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높은 음에서 여보세요 하듯이 조금 길게 소리를 내주는 발음이 일성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그 다음 이성은요. 딱 그림만 봐도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이성 그림만 봐도 올라가는 소리인데 억지로 소리를 올리려고 하면 잘 제대로 소리가 안 나요. 자, 뭐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뭐? 그래? 뭐? 우리 보통 말할 때 뭐 하듯이 재빨리 올려서 발음하는 게 바로 이성입니다. 자, 그럼 아로 해볼게요. 아. 자, 삼성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사성은 이렇게 말해요. 야, 내 말 듣고 있어? 야! 이렇게 소리치는 음이 바로 사성입니다. 자, 해볼게요. 아! 아!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야 소리에 높낮이가 있대 어려운 거 아니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음역대에서 소리가 날 거고요. 조금만 신경 써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좀 하나 조심해야 하는 게 지금 하나 건너뛰었죠. 삼성을 건너뛰었는데 이 삼성은요 발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음역대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억지로 소리를 좀 내셔야 돼요.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저 밑에서 꾹꾹 누른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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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요? 이 아 하는 게 쉽게 났나요? 쉽게 소리를 내셨다면 이건 잘못 발음하신 거고요. 조금 어렵게 소리가 나야 정확한 삼성 발음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소리를 내는데 가장 낮은 소리를 낼 때 그게 바로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바로 나야지만 정확한 삼성 소리이고요. 가끔 외국어 하다 보면 나 이 소리 내기 싫어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나 이거 좀 피하고 싶어서 좀 작게 소리를 낸다던가 그럼 아니면 이 정도까지만 소리를 내는데 원래 외국어를 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면 어떤 언어든 좀 내기 싫은 소리를 정확하게 내시는 게 좀 잘하는 그런 요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1성부터 한번 4성까지 순서대로 한번 제가 발음을 해볼 테니까 저 따라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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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아로서 음감을 찾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뭔지 이제 차근차근 배워 나갈 거고요. 이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모음 위에 이제 표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음을 배우고 모음을 배운 다음에 한번 여기 성조까지 덧대어서 한번 정확한 소리를 연습할 테니까 한번 자음부터 또다시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 성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알파벳이 보일 거예요. 그 알파벳이 보여지는데 보면은 이 알파벳 왠지 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영어식 알파벳과는 조금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자, 먼저 자음을 배울 건데 이 자음을 성모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면 모음이라는 것은 음모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자음에 해당하는 이 성모는 우리가 어떻게 학습할 거냐 하면 이제 좀 우리는 소리를 낼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말을 할 줄 아는데 중국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령을 알려드리면 좀 소리가 나는 방식이 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지을 거고 그 그룹에 가장 많이 결합하는 모음을 붙여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한번 먼저 쭉 보시면 그룹이 몇 개가 있을까요? 성모 그룹이 몇 개가 보여요? 6개, 그쵸? 그래서 6개의 그룹으로 나눴고 이 그룹을 나눈 기준은 소리가 나는 방식이 비슷한 것끼리. 그래서 첫 번째 보여지는 그 B, P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글자 있죠? 그 그룹부터 한번 저 따라서 읽어볼게요. 자, 요 첫 번째 그룹은 가장 많이 결합하는 모음이 바로 알파벳 O랑 똑같이 생긴 그 모음을 연습할 건데요. 이거 O라고 발음하지 않고 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소리가 나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 이제서야 좀 중국어 배우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요 오 붙여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소리보단 무조건 된 소리예요. 자, 첫 번째 거 뽀, 포, 모, 포. 어때요? 앞에
보어일 줄 알았는데 뽀어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비교적 된 소리로 소리가 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자음은요. 이 성모는, 이 그룹은 입술 쪽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그룹은 가장 많이 결합하는 음모, 즉 모음이 뭐냐 하면 알파벳 E와 똑같이 생긴 건데요. 발음은 으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으어.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상상한 것보다 된 소리. 뜨어, 트어, 느어, 르어. 어때요? 마치 랄랄라 하듯이 그런 소리가 나죠. 자, 그 다음 그룹도 연이어 보면 마찬가지로 으어를 붙여서 연습을 할 거예요. 끄어, 크어, 흐어. 약간 목청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는 방식이 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지었고 가장 많이 결합하는 그런 모음과 연습을 했다는 거, 이건 좀 효율이 높은 표현이고요. 앞으로 다양한 자음과 모음을 섞어서 연습을 하겠지만 우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 그룹이에요. 그 다음 그룹 3개의 그룹은 조금 발음이 서로서로 좀 비슷해요. 한국어로 좀 비슷한 발음을 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잘 섞어서 구분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먼저 J, Q, X라고 적혀있는 이 성모는, 이 자음은 알파벳 I와 똑같이 생긴 모음과 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I, 이거를 중국어로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E라고 발음할 거고요. 이거 I 아니에요. 이제 E예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G, 치, 시 이런 소리가 나고 이 이런 소리를 내시면 돼요. 그 다음 그룹은 보니까 왠지 이 그룹은 R이 있는 거 보니까 혀를 마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R이 있는 걸 보니까 혀를 마는 의미고요. 혀를 마는데 우리는 R, 이 발음도 어려운데 뭐가 더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라인, 이쪽 라인은 지읒 소리랑 관련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라인은 치읓. 그 다음 라인은요, 시옷 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지, 치, 시 하고 읽었죠? 이번에 혀를 마는 음도 약간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날 텐데, 자, 먼저 우리 혀를 한번 말아볼게요. 자, 따르릉, 르에서 멈춰보세요. 끝까지 더 내보세요. 거기에다가 지읒 소리를 추가할 거예요. 다 같이요. 치, 시, 르. 힘들죠? 처음부터 이걸 정확하게 소리를 내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소리를 냈더니 뭐가 이거 분명한 소리가 안 나요. 막 사탕 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한다면 정확하게 발음을 하신 거고요. 내가 너무 칠, 실, 을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을 말고요. 끝까지 으로 한번 쭉쭉 밀어서 발음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칠, 실, 르. 자, 그 다음 마지막 성모입니다. 마지막 성모는 자세히 보니까 방금 봤던 혀를 마는 음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일단 좀 담백해 보이는 게 H가 안 보이죠. 제가 팁을 드리면 그 아까 혀를 마는 그 자음은요. R이 있었고 단독으로 그냥 H 있는 거 딱 보면 혀를 마는 음처럼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 H는 왠지 R 같이 생겼어. 그렇게 보시면 혀를 마는 음으로 보일 거고요. 고개 쏙 빠진 것은 바로 여기 보여지는 마지막 이 그룹인데 이 그룹은 혀를 말지 않습니다. 심지어 혀를 너무 평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 스팀 다리미로 츠 이렇게 미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나야 돼요. 자, 발음해 볼게요. 쯔, 츠, 스, 스 이런 소리가 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비슷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셨지만 한번 제가 줄줄이 읽어볼 테니까 구분해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지, 치, 시, 칠, 시, 르. 마지막 츠, 츠, 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음을 배웠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어라고 말을 할 거고요.
이 한어에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성, 가락조, 성조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총 4가지가 있었고 1성, 2성, 3성, 4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음, 모음을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자음을 우리가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음을 배울 건데 모음이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배우기보단 우선 기본 모음이라는 게 언어마다 있죠. 우리 이걸 정확하게 학습을 해보고 이걸 정확하게 소리를 낼 줄 알면 결합된 게 바로 여러 가지 음모들이에요. 모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모음부터 한번 천천히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페이지 보시면 음모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파벳 A부터 보여지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기본 음모는 총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6개가 있는데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위에 점점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에, 이, 오, 우 혹은 아, 이, 우, 에, 오 약간 이렇게 5가지가 좀 익숙한데 이렇게 위에 점점이 있는 것은 처음 보죠. 그래서 중국어는 요거까지 포함해서 총 6개의 기본 음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음하기 이전에 일단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기본 음모 위에다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그 소리의 높낮이를 딱 붙일 거예요. 성조를 붙일 건데 가끔 한 글자에 이렇게 모음이 2개, 3개, 4개 4개까지 있는 글자는 없지만 이렇게 몇 개가 있다. 그렇다면 이 순서에 따라서 성조를 붙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요령이 생기니까 우선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오, 으, 이, 우, ü, 해서 입모양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에 하는 것은 위하고 입모양이 바뀐다면 아, 오, 으, 이, 우 다음에 나눈 위는요. 이렇게 휘파람을 불듯이 가짜 휘파람 불듯이 입모양을 계속 모아서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다행히 우리가 아까 자음을 보면서 몇 가지를 봤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약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발음이 으 소리가 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요? 네, 아까 따르릉 해서 혀를 말 때랑 그리고 혀를 말지 않을 때 그랬으니까 한번 자음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모음들 이 순서를 주의하시고 요거에 대한 그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교재에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중국어의 발음, 자음, 모음,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까지 싹 배웠어요. 다른 언어는 자음이랑 모음만 알면 되는데 중국어는 하나가 더 있었죠. 소리의 높낮이까지.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한 세트다라는 걸 아셔야 하는데 이 성조가 사실은 1성, 2성, 3성, 4성이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경성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음모 위에다 붙이는데 이 성조가 그냥 이렇게 다 온전히 발음이 되면 발음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좀 힘듦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어도 그렇고 약간 연음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중국어는 이렇게 연음하는 방법을 이렇게 법칙화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드디어 중국어를 배웠더니 또 뭔가가 있고 예외가 있는 것 같아 하고 겁먹으셨다면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게 이것만 따라하면 네이티브의 발음까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중국어의 발음에서 연음하는 방법은 일단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전문 용어로 성조 변화라고 말을 해요. 성조가 변한다 그래서 삼성이 가장 발음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 삼성을 발음할 때에 성조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아니다 하는 뿌라는 글자가 변하는 게 있고요. 또 한일자가 변해요. 그래서 총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그 삼성의 성조 변화만 좀 정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삼성 뒤에 똑같이 삼성이 왔을 때에는 이성, 삼성으로 발음합니다. 그리고요. 삼성 뒤에 나머지 성조들이 왔을 때에는 꾹꾹 누른 발음 아가
까지만 발음하는 반삼성 발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변하는 법칙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나중에 니하오 할 때부터 벌써 알아채실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회화를 통해서 한번 익혀볼게요. 자, 성조를 표기하는 방법 중에는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조를 표기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 위에다가 표기한다고요? 네, 모음 위에다가. 그래서 모음 위에다가 성조 표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음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디다 표기하느냐? 기본 모음의 순서에 따라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하고 우가 같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뒤에다가 표기한다는 것. 그리고 이 위에다가 붙일 때에는 점 떼고 붙이시면 되고요. 위는요, 간혹 이 점점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그러냐 하면 앞에 지치시라는 자음이 올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문장을 만났을 때마다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교재를 통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중국어는 정말 특이하게도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혹시 난 널 사랑해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중국어로. 그건 한 13개 국어 정도 다 알고 계시던데요. 자, 중국어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我爱你, 我爱你라고 말하는데 잘 보시면 I가 왠지 사랑하다 라는 뜻일 것 같죠? 맞습니다. 我가 나고요. I가 사랑하다고 니가 너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찬찬히 배우겠지만 I라는 걸 잘 보시면 I 하고 이로써 글자를 완성해요. 근데 우리 글자 아빠 쓸 때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모음 아로 완성하지 않죠. 소리가 안 나는 자음, 이응을 붙이는데 중국어는 너무 신기하게도 그냥 모음만으로도 글자가 완성되는 글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몇 개의 글자를 쓰다 보면 잘못해서 좀 붙어서 충돌을 해서 다른 소리가 날 그런 염려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글자 소리 사이에다가 쉼표 같은 걸 찍어서 구분을 해주는데 그런 글자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글자를 만날 때마다 이건 뭐지? 이건 성조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놀라지 마시고 구분을 해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중국어에서 또 신기한 발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는 발음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표준어를 배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발음을 베이징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서울 사투리가 있는 거 아세요? 나 그 영화 봤다? 나 그거 샀어. 너 그거 봤어? 나 그거 먹었다? 자, 평서문은 분명히 끝을 내려 말합니다 라고 배웠는데 나 그거 샀다 이래요. 자, 그것처럼 베이징 말도요. 보통 그냥 표준어일 때에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베이징 사람들이 자꾸 붙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표준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하고 나왔고 괄호가 있고 있다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말이구나. 둘 다 맞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요거를 발음하는 방법은 뒤에다가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냥 만 붙는 경우도 있지만 이 소리 때문에 몇몇 소리가 이렇게 묵음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서 이제 발음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화에서 보니까 这儿小孩一点儿 하는 것들은 그냥 붙인 말이에요. 너무 빨리 읽었나요? 저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这儿小孩一点儿 이런 식으로 이 붙는데 몇몇은 이 붙었는데 몇몇은 좀 중간 소리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를 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소리가 좀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화가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같이 비슷한 발음을 내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운 중국어의 발음. 자,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을 빌려온 것을 발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자만 보고 소리를 어떻게 내요? 그쵸? 그래서 영어에 스펠링이 있고 이렇게 발음 기호 표시하죠. 이렇게 번데기 표시, 돼지꼬리 표시하듯이 이렇게 발음 기호가 있다면 방금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알파벳을 빌려온 발음이에요. 발음.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친구한테 영어 쓸 때, 영어로 뭐 작문을 하거나 할 때 발음기호도 막 쓰세요? 안 쓰죠? 뭔가 불길한데? 네, 우리는 이 중국어의 발음도 앞으로는 안 써요. 안 쓸 거고요. 한자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병음, 즉 발음이라고 하는 이 병음 없이도 한자만 보고 발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익혀야 하겠지만, 다행히 우리가 배우는 이 나 혼자 끝내는 중국어 첫걸음 교재, 우리가 배우는 동안에는 다 이 병음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걸 보고 연습을 정확하긴 하지만 가리고 한번 한자만 보고도 읽을 줄 알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